자, 여기 3상의 유효전력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P는 루트 3VI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 두 번째로 P는 3VI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 세 번째로 P는 3I 제곱 R이라는 공식.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유효전력을 계산하기 위해 어떠한 공식을 사용해야 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결선별로 선간전압과 상전압, 선전류와 상전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델타 결선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자,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 자, 그 다음에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이 30도 늦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파트, 이 유효전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공식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이 위상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크기값만 두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선간 전압이 될 것이고, 이는 곧 부하의 단자 전압과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의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죠. 자, 선간 전압이 상전압이면서 부하의 단자 전압까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전류라고 하는 것은 선에 흐르는 전류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유효전력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에 VL, IL, 코사인 세타로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VL이라고 하는 거는 선간 전압이 될 것이고요. IL이라고 하는 거는 선전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결선에서 선간 전압과 선전류를 이용해서 유효전력을 계산을 하려면 루트 3 VL, IL의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역률이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역률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분이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저항이 나와 있다면 그것으로 역률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P는 루트 3 VP IL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아까랑 뭐가 바뀌었습니까? 위의 식이랑 VL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VP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니까, 자, 이렇게 선간 전압이 상전압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식 두 가지를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유효전력은 VP와 IP를 이용한다면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위의 식이랑 뭐가 다릅니까? IL이 IP로 바뀌었습니다. IP로 바꾸려면 이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야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I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루트 3의 IP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IL을 루트 3 IP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루트 3이 맨 앞에 있던 뭐와 곱해져요? 루트 3과 곱해집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숫자 뭡니까? 그렇죠. 3이에요. 그래서 3VPIP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은 델타 결선에서 선간 전압과 선전류를 이용하면 앞에 루트 3이 곱해지고, 상전압과 상전류를 곱하면 앞에 3이 곱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식을 더 써볼게요. 자, P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3VL의 IP 코사인 세타는 유효전력이다 라는 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간 전압과 선전류, 상전압과 상전류. 자,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루트 3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결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결선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 선전류가 상전류와 같다라는 점과,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의 크기고 위상은
30도 앞선다라는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만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고요. 상 전압은 상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P입니다. 선 전류를 한번 볼게요. 선 전류라고 하는 것은 IL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상 전류도 IP라고 표현을 하면 이 선 전류가 다시 부하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국에 선 전류가 곧 상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유효 전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상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거는 루트 3의 VL의 IL의 코사인 세타로 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결선대와 똑같이 선간 전압과 선전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루트 3이 곱해지면 이것이 곧 삼상 유효 전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P는 루트 3의 VL의 IP 코사인 세타. 자, 이것도 무엇이 바뀌었죠? IL이 IP로 바뀌었는데요. IL과 IP는 Y결선에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또 다른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는 VP, IP, 코사인 세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뭐라고 했죠? VL은 VP의 루트 3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VL을 루트 3 VP로 바꿔주면 루트 3 곱해지면 3이 되죠. 그래서 3VP IP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그럼 아까랑 뭐가 같아요, 지금? 선간전압과 선전류를 이용하면 루트 3이 곱해지고요. 상전압과 상전류를 이용하면 앞에 3이 곱해집니다. 이거는 델타 결선에서도 똑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선에 관계없이 델타 결선과 Y 결선 모두 삼상 유효 전력을 계산할 때 VLIL, 즉 선간전압과 선전류를 이용하면 루트 3, 그 다음에 상전압과 상전류를 이용하면 3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P는 3VP의 IL 코사인 세타 와트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것과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선에 관계없이 유효 전력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별개로 결선에 관계없이 삼상 유효 전력을 구하는 공식 3i제곱 r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i제곱 r은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3에다가 IP의 제곱에 R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죠. 부하의 소비 전력은 이 상전류라고 하는 것이 곧 부하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델타 결선에서도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였어요. 그래서 이 상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단 말이죠. 따라서 삼상 부하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하나의 소비 전력을 3개 한 거. 그래서 3i 제곱 R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전류가 아니라 만약에 선전류가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부하의 소비 전력이 아닙니다. 이 선전류 3i 제곱 R이라고 하는 거는 선로에서 소비하는, 즉 선로의 전력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Y결선 같은 경우에는 IL과 IP가 같기 때문에 크게 관계되지 않지만 델타 결선일 때 이 IL과 IP는 엄연히 다른 전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하의 삼상 델타 결선 부하의 유효 전력을 3IP 제곱 R로 구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선전류를 이용해서 IL 제곱 R로 구한다면 이거는 유효 전력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선로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유효 전력 선간 전압과 선전류를 이용하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유효 전력 상전압과 상전류를 이용하면 3VI 코사인 세타. 부하의 유효 전력 3IP 제곱 R. 만약에 전력 손실 3IL 제곱의 R.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하셨다가 우리가 회로 이론 풀 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